오늘부터 AI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요와 공급 2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아닌 대책이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8.27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이 그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 대책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재밌게 소개하기 위해서 관련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 무주택자 안에는 전세입자, 월세입자, 매수 대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안에는 수입이 없는 고가 주택의 노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은 다주택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금융사, 건설사 및 관련 업체, 중개업체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규제지역 설정 및 확대입니다. 정부는 명목상으로 강남, 투기세력, 가진자를 규제하겠다고 핀셋 규제 방안을 꺼내 시장에 개입하였습니다. 수요 억제책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수요가 줄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왜 반대로 된 것일까요? 바로 수요가 준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왜곡한 것이죠.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 기억하시죠? 지방은 반대로 가격 폭락,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부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때 당시 1400조의 부채다 하면서 부채가 높아져가는 연도별 그래프를 매일 보여줍니다. 그런데 부채만 높아졌나요? 경제 규모도 같이 늘어났죠.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LTV, DTI, 제도적 장치도 동작하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정작 능력 있는 신혼부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신혼부부들은 아직 모아놓은 곳은 없지만 둘이 연봉을 합치면 신혼부부 청약할 때 소득에 걸리고 그냥 사자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이 말 기억하시죠? 제발 집 좀 파셔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 정책과 정부 기조 때문에 초기에 버틸 수 없어서 몇몇 사람들이 집을 팔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집을 안 팔겠다고 버티던가 증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 억제 효과를 내었고 집값은 다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그나마 이 정책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집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죠. 지금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3, 4년 뒤에나 효과가 나오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되었던 것들 아닙니까? 임대주택 공급 방안 이 또한 마냥 박수 칠 수만은 없습니다. 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국가가 어떻게든 싸게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건설사에서 제값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싼 값에 공급을 해야 하니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싸게 임대를 하고 몇 년 후 시세의 80%로 팝니다. 적자죠. 그런데 살던 세입자가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해도 처음 시세의 80%인 줄 알았는데 현 시세의 80%입니다. 여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은 여력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임대 아파트를 터부시하는 시선들 때문에 일반 매수자들이 이 아파트를 좋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부작용인 거죠. 다섯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입니다.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 등록 시 건보료, 취득세, 양도세,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단 전월세 상한선 5%를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인 거죠. 어떻습니까? 임대주택 공급에 비교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에 쓰이던 세금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를 터부시하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강남 재건축이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전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안 하면 안 오릅니까? 공급이 부족해도 오릅니다. 재건축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수용하는 방법 말고 서울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려 하십니까? 오래되어 낡고 안전이 걱정되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7번째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준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들이 투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인 거죠. 임대사업자들도 가지고 있는 물건만으로 임대를 하고 더 이상은 사지 마 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안정적으로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보셨죠? 임대사업자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계산을 해보면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보다 훨씬 싸고 부작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록 활성화 정책 발표 후 몇 달 안 되어 혜택 축소를 말하는 정부, 신뢰가 안 갑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후 등록 취소는 과태료의 대상이고 4년 또는 8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정부의 정책대로 끌려다녀야 합니다. 지금처럼요. 4년에서 8년 뒤 임대사업자들이 다주택자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8번째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시세 차익을 내며 사고 파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 집을 팔지 않겠다고 결론이 나니 공급이 줄어듭니다. 집값은 다시 상승합니다. 9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 강화입니다. 이 정책을 보고 정말 꼼꼼하게 사다리를 차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집이 있으면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거죠. 자신이 사는 집은 부채이기 때문에 그 집은 전세 주고 전세 살면서 목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물 건너 간 것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종부세 강화입니다. 이 역시 부자를 잡겠다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거래세가 줄어드니 종부세를 올려서 세수를 충당해야겠죠. 그런데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에 사는 노령자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11번째로 공시지가 강화입니다. 이 역시 거래세가 줄어드니 보유세를 늘려 충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 집값에 반영될 것이고 전월세가에 전가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지도 팔지도 마라. 세금은 가진 자에게서 충당할게. 라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무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수요와 공급을 억누르는 시장 왜곡 정책은 추후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언젠가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다음 시간에는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AI 부동산 앱도 꼭 받아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